좋은 공약 하나가 나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지역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네, 6.13 지방선거 공약 생산 프로젝트 홍색! 네, 이번 주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1986년이었죠.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이 되고 민정당의 노태우 총재는 오늘 광주직할시의 행정구역을 확대시켜서 내년부터 송정시와 광산군을 광주직할시에 편입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를 봐볼게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평균 연령이 네. 41.2세인데 네. 여기 광산구는 35.8세래요. 전국에서 제일 젊어요. 35.8살. 35.8세. 35살. 네. 와, 그래서, 평균 나이가. 네. 그래서 청춘 도시라고 하는데 와, 우리는 여기 살면 안 되겠네. 네. 와, 우리는 여기 살면 안 되겠네. 나이를 먹은 걸까 그런 걸까 어린애처럼 주지 말자냐, 주지 말자. 뭔 법으로 봤어요. 너 시집 장가를. 와, 우리는 여기 살면 안 되겠네. 제가 여기 산다. 제가 광산구입니다. 네.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청춘이 샘솟는 남부대학교입니다. 이곳 남부대학교 하면 지난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수영대회가 또 바로 이곳 맞아요. 수영장입니다. 그 기회. 예. 네. 이곳에서 펼쳐져서 정말 광주의 저력을 온 세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유쾌 상쾌 명쾌하게 첫 번째 코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정남 씨. 음악 큐! 따르릉 공양이 왔어요. 네, 따르릉 공약이 왔어요. 저희 첫 번째 코너입니다. 첫 번째 코너는 지영민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으로 꾸며가는 그런 코너죠. 예, 내 작은 공약으로 우리 광산구의 행복을 지키겠다. 네. 이렇게 당찬 포부로 지금 네 분의 유권자분들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예. 오늘 반갑습니다. 굉장히 청춘 도시답게 젊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예. 멋들어지게 소개해 봅시다. 네. 저는 삼도동이 좋아서 30여 년째 농사를 지으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전업주부 김현미입니다. 와, 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조금 외람된 말씀이긴 한데 이게 또 선입견인데 네. 농사 지으시. 예, 제가 농사를 몸빼 입고 농사를 열심히 짓고 근데 오늘 있습니다. 너무 이게 지금 아이, 네. 저기가 완전 녹소리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요. 아유,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열정으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고성도 지관장 이용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아이들은 추억을 만들고 어른들은 영혼을 돌보는 곳. 우리 동네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 그때 예. 좋게 생긴 양반도 소개하시고. 저는 광산구 근처 소총공단에서 자동차 관련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6.1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에서 예비 후보들께서 많이들 바쁘실 텐데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여기 저희가 출석률이 대단합니다. 처음인데. 네, 후보님들 격하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사연, 어떤 사연 도착했습니까? 오늘 사연이요. 네. 아침밥 못 먹는 청소년들 이제는 광산구가 챙겨주세요라는 사연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오늘은 전화가 아니라 직접 네.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레이더를 쭉 돌려본게 딱 걸려 저기 짜자게. 어디? 예? 아, 맨 끝에. 국감에서 인심 난다고 참 예. 거기도 좋게 생겼어. 아주 젊으신 분인데요. 예. 요 자기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예, 좋게 생기신 분.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 앙금플라워 떡케이 강사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광주 전남 친구들을 위해서 진로 체험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사연이 아침밥 먹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광산구가 챙겨주세요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 이런 사연을 생각하시게 되셨나요? 새벽에 한 6시 정도 되면 공방을 가게 되는데 3명의 친구들이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중학생들이? 네네. 네. 그래서 친구들 아침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다음 날도 안 먹으면 선생님 공방이 2층에 있으니까 와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 정말 온 거예요. 뭐 주실 건데요? 네. 라고 하길래 제가 키티 설기를 만들었어요. 네? 떡으로. 키티 설기라고. 설기, 예, 키티. 예. 그 다음날 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주먹밥을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네. 지금. 예. 그래서 처음에는 10명, 20명 그렇게 하다가 음료수가 나중에는 바나나 우유가 되고요. 바나나 우유가 또 알리다 보니까 점점 개수가 늘어나게 됐었어요. 우리 아이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래에 청소년들이 좋은 꿈나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일단 여기서 박수를. 와. 정말로.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셔. 자, 그래서 청소년 아침 결식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맞아요. 있죠. 네, 네, 네. 워낙 또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 아침까지 챙겨주지 못하고 있는데 매년 쌀 재고량도 그만큼 급증하고 있어요. 예, 정부 쌀 재고량만 206만 톤. 이를 관리하는 데만 해도 한 해에 무려 5천억이 넘게 관리하는 데만 5천억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돈 준비 많이 했어요. 이런 수치만 봤을 때도 사실 청소년 아침밥 챙기기가 프로젝트화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 예전에 그 아침밥 먹기 예능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있었죠. 다른 예, 데에서. 한동에 위치한 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 This is 동엽 씨, 마이자. 자, 일단 선생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한 번도 밥 먹고 온 적이 없는 거야? 예. 학교는 밥 먹고 온 적이 자, 네 분의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 사연을 들으셨는지 한 분 한 분 좀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아침밥을 챙겨줌으로 인해서 저는 반사익이 우리 특히 농촌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쌀 소비 촉진에도 예. 굉장히 기여도 하겠고 특히 예. 우리가 아침밥을 먹음으로 해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제 건강과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체력도 좋아지고 예, 예, 체력도 인성도 좋아지고, 좋아지고 예. 그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취지는 참 좋다고 봅니다. 네. 취지는 참 좋다고 보는데요.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오는 건지 안 먹고 오는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먹밥을 해서 나눠준다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취향이 똑같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좀 취향을 봐서 좋아한 걸로 좀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니 아침에 주먹밥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나 저 삼겹살 들어가고요. 뭐 이런 거 하면 샌드위치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학교 앞에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제 거기서 밥을 먹잖아 하고 떠넘기지 않을까. 또 거기서 밥 먹어. 예리하신데요. 예. 그러나 저 끝에 우리 이승훈 선생님 예. 아침밥 잘 챙겨 드십니까? 와이프가 결혼하셨군요. 예, 예. 간단하게 빵이나 음료를 준비해 줘가지고 그걸 예. 먹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녀분은 지금 아직 작년 11월 달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 아직 신혼이시네요. 네. 어쩐지 꽃은내가 나. 좋게 생긴 양반이 꽃은내가 나요. 아직은 이 사연이 조금 안 와닿을 수도 있으실 텐데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분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금액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해준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반대 급부적으로 세대 관련해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어떤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게 어떤 정책이 이루어질 때 이쪽 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쪽 세대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정책이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그런 생각은 한번 그러네요.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들이 왜 아침밥을 못 먹을까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까지 좀 더 생각하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뭐 예를 있을까요? 들면 아이들이 아침밥 못 먹는 이유 중에 학교를 너무 빨리 가야 된다거나 네. 요즘 등교 시간 많이 8시 20, 30분. 네, 9시 등교가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는 데도 있지만 사실 네.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동네에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 동네가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 버스 타고 오는 애들이 있는데 교통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뭐 그 배차 간격도 그래서 일찍 와야 된다. 또 버스에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차를 놓칠까 봐 일찍 나오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는. 이런 친구들은 밥을 못 먹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이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까지 생각하면서 이것이 진행된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잠시만요. 전화기를 끈다고 껐는데. 네. 집에서 전화 왔고 막, 네? 못 내고 어디 갔어? 이러고. 죄송합니다. 술 내러 갈게. 못 내고. 지금 받아야지 가정 불화가 생기는 걸 아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콩2에서 왔습니다. 안 받아도. 안 받아도. 네. 예. 당황스러운. 잠깐만. 자, 이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좋은 공약에 대해서 각 정당 관계자 여러분, 예비 후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청소년들에게 아침밥을 먹일 자신 있으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밥상머리 교육, 또 식탁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대화, 이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옛날에 영교시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많이 이렇게 일찍 출근을 하고 등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개 아침을 굶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학교에서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광산구청에서 예산이 허락하면 이 급식 또 우리 광산군이 우리밀이 대단히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밀 가공식품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대형으로 전달해 주면 좋을까 싶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방법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첫 번째 푸드뱅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배달이라든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저희들이 어차피 학교에 가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학교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거점별로 해가지고 아침 급식을 집단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해보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조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이 충분히 적은 돈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 집에 중학교 2학년하고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있는데요. 오늘 또 밥을 굶고 갔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아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저도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까 아침을 챙겨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아이들도 또 아침 바빠요. 본인 또 치장도 해야 되고 또 시간도 없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바쁘니까 이게 어떤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 정책을 만들어내고 선거를 하고 이 이유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좋은 나라, 좋은 우리나라 물려주려고. 또 이 아이들이 그런 공약을 보고 또 자라서 또 유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다음 자, 순서 넘어가 볼까요? 예, 다음 순서는 내가 만약에 단체장으로 또는 내가 만약에 시의원으로 출마한다면이라는 코너입니다. 함께 해주신 예비 후보들께서도 이분들이 또 어떤 공약을 내는지 잘 들어주시고 힌트 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만약 구청장이 된다면 우리 삼도 특성을 살려가지고 이제 우리 삼도가 산 많고 그야말로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곳이잖아요. 힐링을 테마로 전원 마을을 조성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와서 좀 우리 치유도 할 수 있고 그 좋은 환경을 좀 이용할 수 좀 있게끔 좀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양평군의 예를 들면 그 헬스 투어리즘이라고 있는데 자전거길도 만들고 이제 물소리길도 만들고 특히 숲길도 만들고 이제 숯가마 찜질방 같은 그 건강과 관련한 관광 자원을 그 개발에 마을을 많이 이렇게 살려놨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삼도도 좀 그런 자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광산구청장이 된다면 삼도동을 헬스 투어리즘을 할 수 있는 멋진 곳으로 변모시키겠다. 그럼 다른 동네는요? 다른 동네 주민들 구청장은 다 동네를 다 잘 관할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성에 맞게 특성별로 예, 특성화시켜야 된다. 예, 특성화. 예. 예. 남자라면 3도 하면은 그 예비군 훈련. 예비군 훈련장 맞아요. 그래서 오늘 3도에 사신 분 처음 뵀습니다. 저희 거기 마을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진짜 조교만 죄송합니다. 봤지 중위는 또 처음 보셨군요. 예. 그래서 3도는 사실 광주에서 나주를 가는 지나가는 곳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나주가 바로 직전이죠. 근데 예. 지금 보면 옆에 승천보도 개발이 됐고 어떻게 보면 테마 마을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한편으로는 타 지역에서 갔던 그런 찜질방 마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찜질방 옷을 입고 그 마을 전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찜질방을 등록하면 거기서 이제 식당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놀이공원도 갈 수 있고 방금 생각하는데 또 아버지와 함께 또 병영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같이 아빠가 어떤 그런 훈련 과정을 그럼 훈련을 찜질방복을 입고 하나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한번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런 극기 체험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한번 테마로 묶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광산은 광주 농경지의 57%가 있는데 경관 농업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메밀, 꽃도 보고 또 그를 판매해서 수익도 올리고 관광객도 오고 또 숙박을 통한 여러 수익도 올릴 수 있어서 그래서 광산의 농촌을 살리는 방식은 우리밀을 특화하는 방식도 있고 또 경관 농업을 활성화하면서 부가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최근에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강산도 주요 현안이었는데 골프장 개발, 그다음에 유엔 복합 쇼핑몰 이런 논란으로 이렇게 번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어떤 이익이 되고 지역사회 공존하는 그런 발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정 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세력 내지는 특정 분야에만 이게 국한됐을 때는 강산구 전체의 어떤 공생하고 관계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삼도 우리 김현미 통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마을의 어떤 자원들을 어떻게 더 발굴해내고 전체 곳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정책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떻게 이 공약을 또 공약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네.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용기 씨. 네. 예. 내가 구청장이 된다면 네. 예, 저는 지금 광산구에 엘로 카펫이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잘 서 있는 것을 잘 보이기 위해서 횡단보도 그쪽에다 노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고 해놨습니다. 아이들이 확연하게 서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엘로 카펫이 없을 때는 그 평균 속도가 보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네. 1.2km 높았는데 네. 엘로 카펫을 설치한 곳은 17%가 감소했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네. 네, 제가 엘로 카펫이 보면 첨단 지역에는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확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다 좀 설치를 해서 좀 그게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인가요? 도서관에서 매년 도서 구입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지역 서점과 함께 협의해서 일반 주민이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보시고 그걸 도서관에 반납하면 그것이 도서관 도서 구입으로 지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점에서는 책을 팔고 도서관에서는 어차피 책을 구입하는데 그 책을 고르는 걸 시민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서점에도 더 많이 갈 수 있고 온라인 서점뿐 아니라 오프라인 서점도 더 활성화가 되고 도서관은 어차피 책을 구입하는데 잊혀져 있는 목록이 아니라 시민들이 고른 목록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더 활성화가 됐다 해서 지역 서점, 특히 골목 상권도 살리고 또 책도 더 많이 읽게 하고 도서관도 따로 떨어져 있는 자기들만의 공간이 아닌 또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생태계를 좀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좀 마음의 양식도 쌓고 지식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웃으시나요, 근데? 제가 책을 많이 안 책을 안 읽어서. 근데 제가 많이 안 읽는데 이걸 하니까 조금 찔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책도 일정 부분을 사면 할인을 해두듯이
체육관도 좀 지자체에서 예, 말씀하시죠. 학원비도. 네네. 학원.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가정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이 좀 항상 좀 있습니다. 이제 여러 지원을 통해서 되고 있지만 조금 더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예, 미혼모 자녀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또 지자체에서 7대3이랑 6대3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가정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소외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아이들을 좀 조사해서 좀 줬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요즘 사교육비가 워낙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학원비를. 저는 지금 광산구 근교 소총공단 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세탁실이나 아니면은 그 아주머니가 계셔가지고 작업자분들이나 이제 근로복을 이제 자체 해결하고 있는데 소규모 20명이나 10명 내외 업체에서는 그런 시설이나 아줌마를 두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 옷이나 이제 같이 빨개 세탁을 하게 되면 뭐 아이들의 뭐 아토피나 이런 부분도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산단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세탁실을 운영하게 된다면 좀 더 여기 산단에 근무하시는 소업체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다고 보고 기업 생활하시면서 느끼신 부분입니다. 예. 저기 구청에서 산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세탁소. 저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각 정당 관계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승훈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방안은 우선은 그 공공부문이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공공부문이 세탁 업무까지 계속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다만 그런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건 공공이 시작을 해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거고 오히려 저 생각은 공단 내에 노동자들에게 도서관을 제공한다든지 문화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도 공공이 적극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에서 실은 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탁소 운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장소는 뭐 각 산단 관리공단으로 좀 운영 주체를 맡기고요. 그다음에 이 비용은 광주시청에서 좀 비용할 필요가 있겠다. 일단 그 한양공단이나 모든 공단이 뭐 금융사업장이기 때문에 피부 질환이나 아토피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용기님이 말씀하신 헬로카페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가 주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내려가고 있는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스쿨존의 그 30km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눈에 확 띄게 하는 이게 지금 일정하게 거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된다라면 훨씬 안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쭉 들어보면서 지금 예비 후보자님들 표정이나 자세를 보니 열심히 적으시고 열심히 들으시고 혹여 이제 이분 중에서 당선자가 나타나실 텐데 당선된 후에도 꼭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직접 공약을 생산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6.13 프로젝트 공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촬영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공약쯤은 하나쯤 생성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저희 앞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62-610-73700입니다. 062-610-7370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하실 적에 요거는 지킵시다. 밤 12시 되어서 전화해도 아무도 안 받아요. 술 자시고 전화하시지 말어. 맑은 정신에 전화 주세요. 062-610-7370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주세요. 네, 6.13 프로젝트 공생 두 번째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는 봤어. 아는 공약, 모르는 공약, 느닷없는 공약. 이름하여 암모르 파티. 네, 아무리 하기 전에 이곳 자랑 좀 해보죠. 저희가 오늘 광산구의 남부대학교에서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곳 뭐 젊은 분들도 많이 살고 있지만 이곳 면적이 광주에서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나 살기만 살았지 모르겠어. 거의 45% 거의 절반 정도 돼요. 광주에 절반. 어마어마하죠 땅덩어리가. 근데 예. 땅덩어리가 이렇게 널르면은 널른 집이 청소하기가 더 대하라. 그게 얼마나 챙길 것이 많고서 그냥 아모르 파티를 요거 예. 잘 짚어봐야겠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더욱더 힘차고 넓게 아모르 파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남 씨. 아모르 파티 큐! 아모르 파티. 따라서세요. 팔이 안 움직여요. 팔이 안 움직여요. 자, 아모르 파티. 아는 공약, 모르는 공약, 느닷없는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따져 묻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나는 공약 파티 함께 해주실 세 분 네. 나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분이 나오시고 뭐 만담가냐. 반응이. 뜨거워가지고. 중마 좀 소개 좀 해둬라. 조창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오십시오. 예. 네. 아니 진짜예요. 어디 영감이신지. 빨리 쫓겨나게 생겼네. 유재 아재 같다고. 오늘 어떤 각오로 하실랍니까? 예, 광산구에 맞는 좀 참신하고 네. 또 실생활에 믿을 데 있는 그런 공약들을 네. 좀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똑소리 나는 김혜민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광산구의 공약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또 광산구하고 뭔 인연이 있는지 참 저는 별로 궁금해. 듣고 싶지 소개해 주시죠, 그냥. 아, 그래요? 저는 별로. 광산구랑 연이 좀 있긴 있는데요. 아, 있어. 예, 아, 있어, 아주 있어. 오래된 연인데 있어. 이게 좀 악연입니다. 악연. 전 구청장님이 네. 제 이제 대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아, 근데 이제 학점을 좀 이렇게 낮게. 깔아가지고 일단 오늘은 제가 좀 그 학점 대신 A뿔을 좀 맞아보려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부를 안 한 거 아니요? 알겠습니다. 공부를 안 한 거 네. 아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광산구에서는 어떤 점을 딱 찍어갖고 8개 공약을 선정했는지. 그 공약 소개하기 전에 나오신 예. 그 후보자님들한테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왜? 일단, 뭔 일단.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가 땅덩이가 넓어가지고 네. 돌아다니는데 네. 엄청 뻗친 거예요. 전 똘락 며칠 돌아다니기에도 뻗치는데 지금 이분들은 날이면 날마다 돌아다니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죠. 박수를 이제 쳐드린 네. 거고요. 광산구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공약들을 좀 추렸고요. 지금 나와 계시는 이 광주 전남 연구원에 항상 저희 이제 공약들을 그렇죠. 각 지자체별로 생산을 해 놓으신 게 있어서 그거를 또 좀 추가를 했고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그런 것들까지 이제 골고루 해가지고 A뿔을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8개를 준비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아모르 파티 유권자들에는 어떤 공약에 힘을 실어주셨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고 얘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잠깐 방해해도 돼요? 공생이라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5분에 방송하는 프로그램인데 공생이 공약 생산의 줄임말이거든요. 좀 이따 찍어라. 여전히 조용하시군요. 세상에 옆방 소음이 여기까지 들리는 건 처음입니다. 초상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모여주시면 저희가 그냥 다리를 풀샷으로 그냥 그룹샷으로 찍어버릴게요. 뭐 다 오셔. 뭐 개모임 나셨을까? 어? 야 이거 방송 최초로 바지만 찍는 오멜매매. 어찌였을까? 어느 바지가 어느 바지인지를 몰라. 우리밀은 왜 찍으셨어요? 왜냐면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 예. 특성화? 검은색 보라색 엄니 한정공대는 왜 찍으셨어요? 일단은 이쪽이 조금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너무 좀 다른 데 비해서 좀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저희가 방송은 해야 되는데 전부 다리만 있어갖고 야 나를 찍고 어머니가 말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좀 이렇게 이 립싱크를 좀 해보자. 다시 한 번이 자.
아니요, 요새 그 미세먼지가 너무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학교마다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그래도 그냥 학교 애들만 저기 하는데 그 공기청정기를 좀 설치해가지고 환경 좀 개선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데 그래도 좀 불안하죠, 아무래도. 어머니 잘할 때는 어땠어요? 그때 학교 다닐 때? 그때는 그냥 무조건 나가면 자연과 함께 그냥 흙 먹고 막. 그랬죠. 아, 흙도 드셨어요? 자, 이 중에 뭐가? 아, 이거는 이렇게 깔고 앉으셔가지고, 이거 가져가시려고 집에? 기념품으로? 예, 있나 보시오. 뭐 밑에다가 무엇인 깔고 앉아갖고 가져가시게? 아, 여기 이청사. 우리 회색 동생은 왜 이청사에 찍었을까? 한번 일보러 들어갈 때마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만차가 돼 있어서 어디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일을 편하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밀? 네. 이제 점점 전국적으로 이제 널리 알려지면은 저희 광주 전체적으로도 나중에 큰 긍정적인 영향이 줄 것 같아가지고. 한정공대. 혹시 뭐 기타 공약할까? 예, 기타. 와, 여기 노리고 계셨구나. 자, 기타 요거 말고 또 혹시 제안하고 싶으신 거 있어요? 이 위쪽에 한번 해서 한번 찍어주시죠. 아, 그래요? 네. PD가 따로 있었네. 야, 이쪽 찍어드려라.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끝이에요? 이 플래카드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KBS에서 나왔는데요. 아버지, 예. 월곡동 일대 다문화 특구지죠? 이 고려인들이 고려 마을도 있잖아. 네. 고려인들이 제일 많아. 같이 더불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이고, 아버지는 남을 먼저 생각하셨구만. 더불어 사는 여기가 더불어 락이야. 네. 아, 약간 더불어 락이 있게. 월곡동이요 다문화 특구 지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안 좋아요. 거부감을 가져 항상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더 따뜻하게 알뜰하게 해줌으로써 혹시 나서지지 정서적으로 나서지지 않냐. 그 좋은 얘기 할 때는 좀 따스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누구 비판하는 게 말씀 따스하게 이게 다문화 이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좀 따스하게 좀. 그러니까 제가 미소도 좀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보고 너무 성격이 못한다 해가지고 그러나 속은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그래요. 네, 말이 좀 이렇지 좀 봐주세요.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진짜 고생 많이 했어. 맞아요. 어쩌면 잘했어. 나 돗자리 펴야 될란가? 언제면 내가 모실게요. 원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 예. 이 복지센터가 아니라 노인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을 그냥 혹사시키는 것이 많아. 혹사시키는 것이 많아. 아버지 여기 다저 듣고.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나 갑자기 땀나네. 내 말 들어봐. 집에 들어간 노인들 손지들이 냄새 난다 그래. 그럼 모욕이야 이거 모욕. 여기 오니까 목욕탕이 없어. 모욕이 아니고 목욕이 아버지. 목욕이. 모욕. 모욕하고 목욕은 하늘과 땅 차이. 목욕이. 아버지. 네. 전라도 사투리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었던가. 그 아버지 결론은 그러면 역다가 목간을 만들어 달라. 그렇지.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합시다. 예. 괜히 이거 난 혹사시킨다게 깜짝 놀랐네. 전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설치. 전쟁이 나오고 뭐 데모가 나고 하는 그 길목에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후대에다 안 주고 이 학교의 공기란다든지 학교의 모든 여건이라든지 이것을 아이들이 잘 클 수 있게 뒤에서 뒷바라 해주는 그런 양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하나 찍어주세요, 엄니. 이천숙 엄니. 왜 여기 한정공대 찍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전이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공대를 설치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 전라도가 많이 발전도 할 수 있고. 그림 나주로 뺏겨버렸어, 광산구청장이. 그럼 어쩔까? 어쩔 것이에요. 그래도 전라남도위가 있으니까 그것도 다행이죠. 아하, 예, 아이고.
더불어락 공식 바리스타 이천숙 여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커피가 드시고 싶으시면 더불어락으로 찾아주세요. 맞죠? 네. KBS 공생 얘기하면 100원 깎아주신답니다. 예. 맞죠? 네네. 아모르 아이고 참말로 고생했어. 예. 고생했어. 네. 그 지역마다 좀 분위기가 다르죠? 예. 네, 아무래도 네. 젊은 분들 아니면 좀 이렇게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네. 다르시더라고요. 차에 있는 예, 입장에서 예. 말씀을 하시니까. 예. 다들 많은 표를 받았는데 네, 그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이 전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예. 설치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는데 저도 저기 찍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대본에 저거. 최근에 야구까지 취소될 정도로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추마이타. 추마이타. 그게 들어보셨어요? 추마이타. 추 많이 타. 안 뭔가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어 같긴 한데. 추마이타. 이게 뭐냐면 중국 시안에 100m짜리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고 얼마 전에 이슈 있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뭐 반경 10km, 뭐 여의도 면적의 3배를 공기를 깨끗이 빨아가지고 한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맞아요. 이슈가 네.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도들도 있고 그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또 우리는 이미 되돌리기에는 좀 많은 공기를 맛이 없으니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만이라도 네. 좀 나 같은 전체를 안 밟고 좀 깨끗한 공기를 좀 마셨으면 좋겠다. 살짝 마음에 걸리시는 것은 유리 뚜껑을 덮어가지고 굴을 보호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완전하기는 힘들잖아요. 저기 지금 구청 일인지 교육청 일인지 네. 소관도 조금 불분명할 네. 것 같긴 합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대여해주거나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산구가 지원해준다.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예. 각급 학교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요. 예. 실제 대전시 교육감 같은 경우는 예산을 100억 원을 편성해서 각급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와. 그리고 광주시 교육청도 네. 일단 예산을 한 8억 3천만 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요.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광산구에서는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잖아요. 등하교 하는 길에 차고 다닐 수 있게 광산구에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같은 걸 배부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조창원 박사께서는 저 공약 다만 이제 저런 공약들이 알다시피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그러니까요. 공약이기 때문에 예. 저는 예산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확보할 거냐. 왜냐하면 이제 교육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교육 재정의 어떤 이런 그 재정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좀 고민할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30만 원짜리 넣고 다시 1년 쓰다가 또는 6개월 쓰다가 버리는 이런 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청정기입니다. 이 청정기의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시 면밀히 파악하기로 하고 조금 전에 변호사님 하신 대로 마스크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 한전공대 유치인데요. 막상 막하였습니다. 한정도 유치가 근데 나주시도 한다고 그러고 광주시의 각 구에서도 한다고 그러고 남구도 많이 열올리고 있는 거고 이렇게 막 뜨거운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네. 혁신 도시와 도시 첨단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밸리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한전공대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으니까 첨단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하면서 우리도 좀 첨단인데요. 나도 패션이 첨단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도 인류가 풀지 못한 숙제가 뭐냐면 학교에서도 풀지 못한 숙제가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애매한 무슨 상관인가요? 좀 들어보시죠. 너무 급하네. 그럼 제가 우리 애한테 물어봤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랬더니 얘기가 머리를 싹 굴리더니 엄마한테 가서 뽀뽀를 하고 저한테 와서 앵기더라고요. 이거는 엄마도 좋은 거고 아빠도 좋은 건데 딱 초이스를 안 한 거예요, 얘가. 딱 이 공약이 그겁니다, 지금. 이거를 특정을 안 지어놓으니까 나주 혁신도시는 이름이 콱 박혀져 있으니까 뛰어들고 에너지밸리께 남구도 좀 언저리 아니요? 광산구도 언저리 아니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달라든 거죠. 2월 13일이 지방선거니까 그 전에 이제 공약으로 내건 다음에 저런 공약이 광산구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긴 한데 에너지밸리 사업의 확장성 속에서 한전공대가 어디에 배치되는 게 가장 광주 연남 경제 발전에 유리한가 이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광산구가 적지라는 그런 객관적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라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산구에는 약 100만 평 이상의 공공부지가 당장 활용 가능한 부지가 광산구에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산구에는 5개 산단에 2,300개 기업이 있습니다. 한전공대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즉각
현장에서 검증되고 실증될 수 있는 전남과 상생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첫째는 학교란 일정은 학교 이런 부분들은 나주나 이런 쪽에 유치를 하고 저희들 기숙사라든지 부속기관 연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광주에 유치하는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인접해 있는 그런 쪽에 지리적 여건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저는 광산구가 충분히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좋겠고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봐야죠. 막 우긴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똑부러지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광산구나 또는 남구나 나주까지 불과 20분 내에 그렇죠. 특히나도 네. 이제 삼순환 도로가 이제 불과 10년 후에 또 이제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한 20, 30분 내에 어떤 거리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광산구도 굉장히 이제 이쪽에다가 관심 가질 필요는 있지만 어찌됐든 뭐 이것이 광주 전남의 상생 측면에서 만들긴 하지만 결국 이제 이게 용역회사가 미국에 있는 그 회사가 결정이 돼 있고 용역비가 지금 40억 원이 투자돼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객관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어떤 수준에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다. 다음은 제가 아무리 집에서 살림을 안 하는 나이롱 주부라 해도 네. 우리밀 생산 유통 확대 추진. 네. 광산구에서 가장 또 자랑스러운 또 곡식이고 네. 이건 또 확대가 돼야 되잖아요. 식량 주권이어서. 이거는 그죠? 충분히 뭐 공약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께서는? 조창호 박사님 어째요? 지금 광산구가 전국에 두 번째로 지금 생산 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생산을 좀 더 부가시키자. 그래서 이제 유통과 가공을 좀 더 이제 융합한 막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협동조합을 통하거나 이게 수미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수입산에 비해서 세배가 이제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좋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싼 걸 찾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저희들 고정비가 코스트가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기관 다시 말해서 국방부라든지 저희들 그런 쪽에서 충분히 소비 촉진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생산 유통이 가능하고 그런 분들이 농가에게는 소득이 그다음에 소비자에게는 어떤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좀 그러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광산구가 종갓집 아닙니까? 사라져가던 밀을 지금 살려놨거든.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려놨단 말이에요. 2등인데 도시 근교 농협을 합치면 1등이에요. 우리 종갓집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식 전환 이거 하는데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KBS가 나서서 좀 특집도 우리밀 특집도 좀 하고 그 담당 PD는 나를 좀 시켜주고. 아 좋네.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좋네. 이런 사심 가득한 방송 좀 편집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우리밀 생산 유통 확대 추진에는 다들 이제 공감을 하시고. 예. 자 우리 임정선 아나운서도 예. 뭐 하나 뽑아. 또 얼마 전에 그 모 산단에서는 그 1급 발암 물질을 배출한 곳이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산단 주변 환경 모니터링 감시단 운영을 저거를 좀 대폭 확대를 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공무원으로서 환경감시관을 두어서 그 환경감시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산단 주변 환경 모니터링 감시단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함께 가서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실제 살아보니까 이 지역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먼저 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공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환경 어떤 시스템을 보면 구청과 그다음에 학계 주민 막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어떤 상의를 통해서 함정 운영되는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그 함정 운영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운영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산단 문제의 핵심은 유해항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만약 사고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이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믿고 이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면 행정과 시민과 산단이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이 사고 대비책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논의가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 싶고 하나는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감시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로는 산단의 노후화 문제를 흔히 뭐 전문용어로 고도화라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면서 노후 시설에서 잡지 못하는 그 폐수라든지
오염물질들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 같이 좀 접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월곡동 일대 다문화 특구지죠. 저 공약이 지금 거의 이제 세 번째로 높은 네, 많은 높아요. 예. 산단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분들 네. 많으시죠.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고려인 마을이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연 생각이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이거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 어느 한 그 어르신들이 그 얘기하시는 게 월곡공원에 산책을 주로 가시는데 네. 저녁에 가시면 거기 정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술을 사다 놓고 술을 먹고 이러는데 그게 좀 심리적으로 좀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부담스럽다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걸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이거를 찍으시면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같이 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고려인 마을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고 광산구가 특히 그래서 특구로 지정을 해서 좀 우리가 같이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그런 그 담을 좀 허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고 특구라고 하는 것은 63개의 법률 중에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제 법률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이제 특구 지정을 통해서 이제 그 법률을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그를 통해서 민자유치가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는 이와 같은 이제 하나의 방식인데 옛날에는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저걸 이제 특구를 지정했죠. 지금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이것을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있는 예산을 어떻게 이런 특구에다가 같이 매칭해서 할 것이냐, 막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나 말씀 잘하신다. 뭐 그거 똥꾸니에서 신라 얻을게 존나 잘. 이 이주 노동자 이주민들이 실은 법률적이나 문화적이나 뭐 산업재해가 당했던 재불임금 당했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상기돼 있습니다. 이것을 광주시나 광산구청이 협력을 해서 하나의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고 그래서 광산구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마당을 만드는 것이 저는 상당히 지금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광주시와 광산구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비 후보자들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광산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온 것 같으니까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 공약들이 잘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 광주에서 마련한 6.13 프로젝트 공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 편은 어디죠? 전라도 신안인데요. 아, 멀리 가네요. 네, 네. 멀리 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발 좋은 일에 본방 사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할게 네, 제 미안해요. 방은 없습니다. 네. 건방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발 좋은 일에 본방 사수해 주십시오. 예. 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6.13 지방선거 대프로젝트 공생 다음 주도 잊지 말고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발 좋은 일이에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된 입장에서 다시 공약을 새롭게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요. 당을 떠나서 모두 협력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이런 부분들을 지역민한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선거운동 하실 때 어느 어르신이 저에게 주는 선거 말고 듣고 받는 선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유익하고 즐겁고요. 더 많이 주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신 공약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